철혈제상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이다. 그런데 그가 괜히 유명한 것이 아니다. 새로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가장 흔하게 정치적 모델로 삼는 인물이 바로 독일의 철혈제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청나라의 대신 이용장이, 일본에서는 메이지 정부의 내무장관이었던 오쿠보가,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각국의 비스마르크로 불려지거나 불려지고 싶어 했다. 왜 그는 이토록 존경받는 것일까? 그가 바로 오늘날 통일 독일과 경제대국 독일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지. 하나도 힘든데 통일과 경제대국 모두를 만들었네? 1862년 9월 30일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의회에 들어와 이러한 연설을 했다. 우리가 염원하는 독일의 통일은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투쟁, 즉 칼과 철로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스마르크는 철혈제상으로 불린다. 물론 군대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 프로이센의 오래된 전통이었다. 전통적으로 프로이센은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비스마르크는 스스로 강력한 독재자가 되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군대의 최고사령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사리사욕에 앞선 여느 독재자들과는 달랐다. 국가를 위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독일이 뭉치지 않아서 매번 얻어터졌던 것이지 제대로 뭉치기만 해봐라. 독일의 포텐셜로 보면 영국, 프랑스도 두렵지 않다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통일의 과업을 하나씩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외교술에 탁월하여 실제로 그는 사실 전쟁보다 외교를 더 중시했다. 전쟁이라는 무력사용에 앞서 각국으로부터 암묵적인 승인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여 끈질긴 대화로 영국의 간섭을 막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의 폴란드 봉기 진압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도 침묵을 얻어낼 수 있었고, 또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영토를 넘겨준다는 구두 약속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중립을 얻어낼 수 있었다. 독일 통일을 위한 전쟁, 보호전쟁과 보물전쟁. 그렇게 외교를 통해 사전 포석을 모두 맞춘 뒤 비스마르크는 본격적으로 철과 피의 맹세를 실천한다. 1866년 먼저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사실 선빵은 오스트리아가 했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의 적 덴마크를 물리쳤던 사이라는 것이다. 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라더니.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려면 연방 내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오스트리아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두 나라는 전쟁을 치렀고, 전쟁은 7주 만에 프로이센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 싶었는데, 이때 돌연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휴전조약을 체결하고 만다. 때문에 소식을 들은 정계와 군부는 물론 시민들까지 크게 격분한다. 아니, 다 잡은 고기를 왜 놔줌? 뭐야,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오스트리아의 땅 한 평도 받지 못한 건데? 심지어 배상금도 뜯지 않았다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당시 독일을 완전히 통일하려면 독일 통일을 강력히 반대하던 프랑스의 반대를 물리쳐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때 오스트리아를 제압해버리면 향후 오스트리아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오죽했으면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 외교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보전쟁에서 패배한 뒤로 독일 연방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되었으니 독일로서는 끝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1800년도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4년 후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도 독일군은 승승장구했고 프랑스군은 철저히 개발살났다. 보불전쟁이다. 급기야 프랑스 황제는 전쟁 중에 독일군에 체포되기까지 한다. 이로써 독일 통일의 마지막 걸림돌마저 제거된 것이었다.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화려한 축포가 터졌다. 신이 난 독일군은 남의 나라 수도, 그것도 남의 나라 궁궐인 메르사유 궁전에서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비스마르크는 통일 독일의 개국을 선언한다. 또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비렐름 1세는 통일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다. 이후 독일은 어떻게 변했을까?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지. 어떻게? 인구, GDP, 강철 생산량, 석탄 생산량, 철도의 길이 등 모든 지표에서 프랑스를 크게 앞서면서 당당히 영국과 함께 유럽의 양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됨. 19세기 말에는 이미 세계 4위의 강대국이었고 20세기 초에는 세계 2위까지 올라가지. 역시 통일이 되니 역량이 발휘되네. 그렇게 비스마르크는 1, 2차 세계대전과 달리 외교를 통해 절대 양면 전쟁을 하지 않았다.